공통영어 1 능률 민입니다. 우리 지금 물국어와 양상고 그리고 남무고 1학년 교과서죠. 자, 1과 본문의 주요 문장 서술형 학습 같이 해볼 텐데, 자, 쌤이 이제 요 서술형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그 서술형이 단순히 한국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배열하는 문제 유형이 아니다라는 게, 서술형은 반드시 영어식의 어순 배열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어순을 판단하고 나면 반드시 문장 구조. 이 구조의 가장 큰 핵심은 뭔가 하면 명사에 대한 수식 구조, 그리고 병렬 구조라는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으로 쓰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도치나 특히 생략된 구조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영어의 특징적인 구조를 판단하고 영어의 어순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이제 문법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 안에 구문들 또는 동사의 어법들, 이런 것들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문장을 보면서 어순과 구조하고 함께 문법적인 요소, 구문과 동사의 어법들을 하나하나 판단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쌤이 항상 서술형을 할 때 암기해서 서술형을 쓰려고 절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암기를 해서 공부하면 실력이 안 쌓여요. 그러면 다음 시험은 더 어렵게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어순과 구조 판단하고 서술형을 쓰는 방법을 익혀가서 차근차근 실력이 쌓이게 만들어 두면 갈수록 시험 준비가 쉬워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가면 되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1번 문장을 보면, 자, 당신은 갑자기 suddenly라는 부사고요. 화가 나는, 여기서 화가 나다라고 할 때 한국말은 화가 나다인데 영어는 feel이나 get 같은 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서 어떤 상태가 되다. 그래서 화가 난, angry라는 형용사를 써서 feel angry, get angry 하면 화가 나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냐라는 경험을 지금 묻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나라 말의 해석이 지금 그런데 영어는요, find라는 동사를 지금 쓴단 말이죠. 그래서 find가 어법을, 이게 이제 동사의 어법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것을 발견하다, 알게 되다죠. 그래서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이, 네가 화가 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그걸 발견해 본 적이 있냐, 그래 본 적이 있냐, 그런 경우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find는 어법상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거나 또는 분사를 쓰게 됩니다. ing나 과거분사. 이런 걸 알아야 돼. 모든 시험은 동사의 뜻이 아니고 동사의 어법, 쓰임새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find라는 동사의 쓰임새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나 과거분사. 그럼 이게 이제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의 판단은 목적어하고 의미관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하는, 네가 느끼는 능동이죠. 그러면 ing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이라는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쓰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의 분사를 판단하는 어법적인 대비도 하고, 이제 서술형을 써나갈 때, 자,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냐라고 묻고 있죠. 의문문에서 do you ever find, 이 ever는 경험을 물어요.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 그 다음에 find의 어법이 뭐야? 네가. 근데 주어하고 목적어가 동일할 때는 우리가 흔히 제귀대명사 self를 붙이죠. 그래서 yourself, 너 자신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이 목적어인 너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능동의 개념. 근데 그 앞에 뭐 갑자기라는 부사가 갑자기 feeling,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나는 것을, angry한 것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장이 완성된다. 이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서술형 대비 주요 문장의 영한, 또 한형, 그리고 스크램블까지 어순배열 해가면서 듣고 따라 읽고 해석하고 손으로 써가면서 동시통역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순과 구조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암기가 되도록 만드는 건 괜찮아. 왜? 먼저 이해하고 실력을 쌓았으니까, 구조를 판단했으니까. 근데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그 문장의 어순과 구조를 이해하는 실력이 안 쌓인단 말이죠. 자, 그리고 2번을 보세요. 주어. 항상 기본은 주어 동사의 어순 판단. 그러면
당신의 뇌에는 이런 구조 빼냅니다. In your brain 뇌에는 자 문제 해결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럼 이 구문은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이죠. 어떻게 쓴다? There is나 there are 구문으로. 이 구문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동사의 수를 뒤에 나오는 명사에 일치를 시킨다. 그래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 먼저 써보면 자, there is a part. 부분이 있어요. part니까 is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구조 판단인데 자, 이 부분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전부 다 수식 구조가 명사 앞에서 이렇게 붙어 나오지만 영어는 어떻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게 되죠. 그래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우리가 이제 구문 정독에서 명사 설명어다라고 우리가 초등 때부터 배워오는 구조죠. 가장 핵심적인 건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which나 that. 지금 이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 자, 그 다음에 담당하다. 요거 구문이죠. 순위 수거라는 거. 그게 뭐다? be responsible for라는 구문이에요. 요런 구문을 알아야 돼. 구문을 알아야 시험 영어가 쉬워집니다. 서술형도.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is responsible. 담당하고 있어요. responsible은 책임 맡다, 담당하다. 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누가 따라온다? 동명사가 따라온다라는 기본 개념 반드시 기억해서. 그럼 뭘 담당할까? 자, 해결과 조절이죠. 여기서 뭐뭐와 라는 건 등위 접속사 and로. 자,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병렬 구조를 묻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담당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하는 것 solving. 그리고 and를 먼저 써요. solving하고 뭐 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controlling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목적어 쓰는 건 쉬워요. 뭐를 해결해요? 문제죠. 그러면 problems 쓰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통제하는 거를 뭐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는 감정이죠. 그래서 너의 감정, your emotions. 자, 근데 어법으로 시험에서 묻거나 서술형을 쓸 때 어려운 건 이렇게 병렬 구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 구조가 나오면 나에게 solving and controlling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동명사들을 나란히 병렬 구조로 연결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런 수식 구조, 이런 병렬 구조,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의 문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묻기 좋기 때문에 이게 서술형 대비 또는 어법으로도 대비해야 되는 문장이 된단 말이지. 자, 3번을 보시면 주어는 누구야? 당신의 뇌의 변화입니다. 그럼 주어는 이것도 보면 변화가 주어예요.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 변화다? 너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이제 기본적인 명사 수식 구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끈다가 동사죠. 이 lead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어디로 이끌다 그럴 때 전치사를 to나 지금 여기서는 toward 어떤 방향을 향해서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화 the changes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너의 뇌에서 in your brain. 자, 이렇게 수식 구조가 나와서 동사하고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이게 고1 모의고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묻는 패턴이고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서술형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brain을 보고 leads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는 the changes가 되죠. 그래서 lead 복수형으로 쓴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를 어디로? towards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게 뭔가 하면 독립성, 사회적 참여, 그리고 창의성. 나란히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독립성, independence,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 social engagement, 그리고 창의성. 이렇게 이제 명사 수식 구조를 판단하고 어순을 배열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at the same time, however, 당신은 느낄지도 모른다. 여기 느끼다가 feel이죠. feel 뒤에 형용사가 와서 혼란스럽게. 여기서는 이제 감정 분사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혼란스럽게 느끼는 게 confuse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confuse가 분사가 이제 그러면
confusing이냐 또는 confused냐. 이 판단하는 거. 즉, 이 confusing은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만들어내는, confused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받는. 그래서 주어가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느냐, 받느냐. 그걸 봐야겠죠. 그럼 지금 주어가 이유가 되죠. 네가 느낄지도 모릅니다. may feel. 그래서 네가, 너는 감정을 느끼고 받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confused. 혼란스럽게 느낄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는 뭔가 하면 who you are가 됩니다. 네가 어떤 존재이고 네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치사 about who you are.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간접의 문문, 즉 전치사나 동사 뒤에서 주어나 이제 목적어 자리겠죠. 흔히 이렇게 명사절에 의문사들이 나올 때, 우리가 흔히 의문사가 나오면 의문사의 의문문은 이제 도치가 된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도치가 된 형태로. 그런데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로 의문사들이 사용될 때 어수는 반드시 접, 주, 동, 즉 의문사,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정어순을 갖추고 나온다. 이 어순을 묻는 어법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문사들이 지금처럼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 역할로 사용될 때는 어순이 반드시 의문사, 접속사죠. 그리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잘 이제 구조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잘 쓰여지지 않는 문장들을 체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의미 단위의 영한, 그리고 한영, 그리고 스크램블까지 반복 학습 통해서 완벽하게 익히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조들은 이렇게 색깔 있는 펜으로 체크해 와서 반드시 쌤한테 질문하고, 그리고서 완벽하게 구조에 대한 이해, 해결을 하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자, 여기까지 우리 일과 본문의 주요, 서술형 대비 주요 문장 첫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